자, 우리는 오스만 제국, 이란, 아랍, 이집트에 이어서 인도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어떤 노력을 해나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 기억하시죠? 타지마할을 만들었던 그 무굴 제국이 점점 쇠퇴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인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도에는 워낙 유럽 애들이 좋아하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노리면서 서로 자기가 이 인도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그건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였어요. 이 플라시라는 인도의 한 평원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전투를 벌인 거죠. 그걸 플라시 전투라고 하고요. 이 전투의 결과 누가 승리할까요? 바로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 지배권을 차지합니다. 여기 지금 영국이 인도의 지배자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됐고, 다른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인도에게 그 손을 뻗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국은 점점 인도의 지배 지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요. 여기가 영국인지 인도인지 분간을 못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지배한 거는 처음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통치 방법이요, 진짜 사악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인도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필요로 한 물건을 막 재배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특히 아편은 뭐냐면요, 마약이에요. 양귀비 꽃에서 나온 그거를 이렇게 굳혀가지고 만든 마약 성분인데, 그거를 재배하라고 강요한 거죠. 이거를 재배해서 영국이 어떻게 썼는지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재배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인도에서도 면직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인도가 유럽으로 면직물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면직물을 기계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이 인도로 그 면직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것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거, 영국 거를 인도에다가 막 팔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판매량이. 그러면서 이득을 보면서 인도 면직업은 몰락하게 된 거죠. 원래 인도에서 이렇게 면직물을 만들던 이런 산업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는 원래는 힌두교인데 이제 무굴 제국 때 이슬람교도 들어와가지고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종교 대립을 막 부추기면서 아예 크리스트교를 믿어라 라고 막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까지 무시하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인도인의 불만, 이런 지배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데요. 그게 뜻밖에도 세포이라는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세포이가 누구냐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영국 동인도 회사면 당연히 영국인을 병사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모자르니까 인도인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쓴 거죠. 용병은 외국인 군사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군인. 그래서 인도인 군인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인이지만, 딱 보면 얼굴은 인도인이지만 영국으로부터, 동인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영국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세포이. 근데 얘네들이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 영국에게 반기를 든 거죠.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포이들에게 이런 탄약통이 지급됐는데, 그걸 이렇게 입으로 뜯어가지고 총에다가 그 총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약통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이슬람교, 인도인 중에서 이슬람교가 많은데,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그 다음에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와 돼지의 기름이 거기에 발라져 있다. 이거는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세포이들이 분노를 해서 총을 들고 영국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라고 하면서 영국군에 맞서서 이 세포이들이 막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포이 항쟁, 세포이들의 항쟁이고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세포이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항쟁 결국 성공할까요? 영국의 항복을 받을까요?
그러나 영국은 무력으로 이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게 되죠. 진압하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국의 왕이, 그 당시는 영국 왕이 여왕이었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그 여왕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히 인도를 보살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영국 여왕이 인도의 황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황제가 없어지고, 무굴 제국의 황제가 없어지고, 무굴 제국이 없어지고 이제 그냥 영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왕폐하 앞으로는 인도가 여왕님의 왕관을 장식하는 가장 큰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국을 삼켜버린 거죠. 인도를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 왕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하면 세포의 항쟁 때문이다.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면서부터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영국은 점점 더 인도를 신하게 지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항도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말을 잘 듣는 애들부터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 인도 국민회의 사람들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영국에게 협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약간 친일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영국이 이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이들은 영국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이 인도 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이렇게 영국에게 협조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국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국이 이걸 발표하면서부터예요. 여기가 벵골 지역이거든요. 근데 벵골 지역이 원래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었는데 여기를 영국이 둘로 나누겠다고 한 거죠. 바로 동벵골, 이슬람교가 많이 사는 동벵골과 힌두교도가 많이 사는 서벵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하겠다, 바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요, 영국에서는 그냥 말은 이렇게 해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종교가 다른 걸 이용해서 인도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막 이렇게 분열시켜서 다시는 힘을 합쳐서 영국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은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인도 국민회의가 더 이상은 영국을 봐줄 수가 없다. 협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국과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바로 반영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독립운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의 4대 목표, 바로 영국 제품 안 사, 인도인은 인도 물건을 써야지, 그리고 영국인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인도인을 교육시켜서 우리도 얼른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런 반영운동에 앞장서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인도 국민회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영국에게 막 반대를 하니까 결국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인도 하면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선생님, 간디 선생님도 인도 국민회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후에 이제 간디 선생님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이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죠. 자, 그래서 바로 벵골 호랑이가 영국군을 공격하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인도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해 나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